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밥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밥 스케일로 된 릭이라는 거를 공부할 건데요. 릭은 보통 재즈 연주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랭귀지는 언어죠. 네. 우리가 다른 이렇게 재즈 연주자들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음악은 언어입니다. 원시 시대 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뭐 한글이나 영어나 그런 말들이 없을 때 어떤 소리를 이용해서 뭐 의사 전달을 한다든지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언어가 되어서 나중에 클래식도 생기고 뭐 재즈도 생기고 팝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음악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언어 중에서 우리는 재즈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 쓰는 기법이랑 팝에서 쓰는 기법이랑 재즈에서 쓰는 기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요. 네. 그러면은 언어의 개념으로 릭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말 그대로 단어를 뜻하게 되겠죠. 단어, 네.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릭이라는 거는 조금 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단어를 이용해서 나중에 살을 붙이면은 문장이 되겠죠. 그 문장이 계속 조리 있게 흘러가면은 우리가 즉흥 연주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 연주를 할 때 무작위하게 아무거나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단어를 배우고 그거를 문장으로 연결시켜서 조리 있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릭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옛날 재즈 연주자들이 뭐 찰리 파커나 뭐 소니 롤린스 아니면 그 전에 레스터 형, 콜맨 호킨스 이런 연주자들이 자주 쓰는 어떤 스케일을 이용한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단어로 규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보통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울 건데요. 이 릭은 찰리 파커가 많이 사용하는 릭을 조금 토막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블루스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요. 첫 코드인 G7에 제가 숫자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솔 플랫은 파로 가기 위한 어프로치겠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제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주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옥타브를 내려서 밑에 있는 걸 연주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옥타브를 뒤에 있는 것만 올릴 거예요. 뒤에 있는 것만 올린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것만 연주를 했다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위에 옥타브로 연주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은 또 아티큘레이션이 바뀌면서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리핏을 반복을 3번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거 보면은 뒤에 것만 올렸는데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C7도 들어볼 텐데 여기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C 같은 경우는 코드 톤이 C 플랫으로 가기 위한 어프로치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위에 거랑 섞어서 연주를 할 겁니다. 예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D7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여기를 9, 13으로 적는데 지금은 93이 무슨 뜻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26으로 적는데 습관적으로 93을 적게 되네요. 여기도 랩플랫이 어프로치가 되어서 코드톤인 도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같은 방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코드에 맞춰 연습해보기. 네,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처음에 코드에다가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할 텐데, 첫 번째는 옥타브 밑에서, 첫 번째는 옥타브 밑에 거, 두 번째는 옥타브 위에서만 해볼 겁니다. 아까 위의 방식처럼 만약에 내가 혼자 연습을 할 때 옥타브를 뒤에 것만 올린다는 이런 방식으로도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마디 불고 한 마디 쉬어주고 한 마디 불고 쉬어주고, 대신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한 박자만 쉬고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위에가 연습이 잘 돼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제 2번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운 당김음 중에 anticipation, 앞으로 당기기죠. anticipation을 이용해서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릭의 원형을 보면은 원형이 얘였죠. 네, 얘였는데 첫 번째 있는 박자를 반 박자 당겨서 연주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C7으로 넘어가니까 도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솔로, 여기도 레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선 조금 당김까지 같이 들어가면은 옥타브를 한꺼번에 연습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실 때는 밑에 옥타브나 위에 옥타브까지도 당김음을 이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 강의 중에 하나였던 어프로치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프로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반음 어프로치였죠. 그때는 이제 밑에 음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위에서 내려오는 어프로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원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원형이죠. 네, 원 모양이고요. 여기 앞에 반박자 앞에 지금 파샵이랑 솔 플랫이 둘 다 그려져 있죠. 네, 솔로 가기 위해서 반음 위나 아니면 혹은 반음 아래. 여기 같은 경우도 도로 가기 위해서 반음 위인 레 플랫 혹은 C. 여기는 아까 위에랑 똑같고요. 여기는 레로 가기 위해서 뭐 도샵이나 미 플랫, 반음 밑이나 반음 위를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들어볼 겁니다. 두 번 반복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래에서 올라갈 겁니다. 반음이. 두 번째는 위에서 반음이 내려오면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예제 3번인데요. 인클로저 강의도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인클로저를 제가 그때 둘러 싸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의미 있으면 이렇게 둘러싸는 방식으로 타겟을 갈 수 있게끔. 자, 일단은 릭의 원형을 먼저 찾고 어디가 둘러싸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지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조금 더 연장시켰죠. 연장시켜서 여기 두 번째 마디에 G7의 5도로 떨어지게끔 하는데 레로 가기 위해서 반음 위인 미 플랫과 도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클로저를 같이 이용해 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방법도 즉흥 연주의 하나의 기법이니까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연습이 좀 잘 돼 있다면 이렇게 계속 살을 붙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얘가 원형이고 C7의 5도로 가기 위해서 솔이겠죠. 솔로 가기 위해서 라 플랫과 파샵이 반음이랑 반음 밑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되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다음 마디에 코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원형 그대로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D7 같은 경우는 연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따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나중에 다른 키의 블루스나 다른 곡을 하다 보면 이렇게 D7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써보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똑같이 두 번 반복해서 들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 예제를 할 때는 섞어서 연주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짬뽕 해보겠습니다. 뭐를 쓸 거냐면요, 반음 어프로치 아까 했던, 그 다음에 바로 지난 강의였던 비밥 스케일,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리, 그 다음에 당김음 중에 엔티시페이션을 이용할 거고요, 인클로드도 이용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비밥 스케일 4N이죠. 온비트에 전부 코드톤이 오고요. 이렇게 어프로치가 와서 솔로 갔습니다. 그러고 얘는 리익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여기 솔로 가기 위해서 반음 어프로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또 복잡하게 보이죠? 그럼 이 짧은 지금 두 마디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만 분석을 해도 반음 어프로치 하나, 그 다음에 스케일 하나, 그 다음에 리까지 총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선 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반박자 당겼죠. 그래서 엔티시페이션을 이용해서 쭉쭉 내려와서 여기도 5도가 돼서 괜찮은데, 그 다음 코드에 C7의 도로 1도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어프로치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프로치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할 때 얘도 그냥 비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념이 두 개가 조금 혼용될 때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1도로 가서 플랫 7도로 가서, 이거는 그냥 아까 릭의 원형이네요. 릭.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첫 박자를 지금 안 그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솔이 있다면은 5도부터 시작한 그냥 C 비밥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C가 다 온비트의 코드톤으로 가기 위해서 어프로치로 존재했고요. 쭉 올라가서 솔까지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릭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인클로저고요. 인클로저 해서 5도로 갔습니다. 인클로저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레로 가기 위해서 반음 위에서 어프로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르죠.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원래 배웠던 릭에서 뒤에를 그냥 한 박자를 잘라 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라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릭이고요. 얘는 반음 밑에서 어프로치 해줬죠. 그 다음에 얘는 솔로 가기 위해서 인클로저가 들어갔고요. 솔로 갔는데 여기는 다시 릭이 왔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C7에서 G7으로 갈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 인클로저를 이용한다든지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릭에서 릭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린 게 좋은 솔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릭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꾸며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러운 부분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처음에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2번 반복하실 때 두 번째 돌아갈 때 요거를 꼭 넣어서 처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예제는 똑같은 거를 2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릭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릭은 아까 얘기했지만 랭귀지입니다. 언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연주자들이 이런 랭귀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너는 가진 랭귀지가 언어가 굉장히 재즈 언어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를 익힐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릭이라고 일단 말할게요. 짧게 릭을 많이 알아두면 알아두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릭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변형해보기. 이렇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는 저는 꼭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대가들이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걸 봐도 릭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릭을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를 가지고 끝없이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하라고 하는 연주자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릭을 많이 외우려고 하는 편보다는 하나의 릭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스케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릭을 많이 외우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연습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카피라는 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자의 음악을 카피하면서 거기서 릭을, 그러니까 언어를 익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테크닉들도 같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하면서 시창과 청음이 좋아지게 되고요. 사실 카피가 가장 좋은 연습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너무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테크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카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카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은 나중에 카피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비밥 스케일을 더 확장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비밥 스케일은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시켜서 이제 더 많은 음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겨운 강의일 수도 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